내란의 기획자가 윤석열과 김건희인 줄 알았는데 사건을 깊이 파헤쳐보니 최초 설계자는 김충식이었다는 봉지욱 기자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봉 기자가 이러한 판단에 이른 근거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가히 경각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충식에 대해서도 이 모든 과정에 김충식이 단순하게 관여된 게 아니고 이런 이권에 대한 경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김충식과 노상원의 인연. 김 씨는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도 최소 10년간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이 최근 압수수색한 양평 창고 근처에서는 김 씨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는데 그중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후원이라고 적힌 봉투에는 개명 전 노 전 사령관의 이름인 노용래 장군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내란에 등장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연결이 될까라고 봤을 때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문어발식으로 정치인들과 자기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전시회도 열고 했는데 그 중에 당시 이제 노상원 정보사령관이 현직일 때 김충식의 전시회에 금일봉을 전달한 기록도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베를린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는 김 씨가 지난 2015년 주관한 전시회로 여기에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대표 노용래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충식은 소위 말하는 일본통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에서 살기도 했고 노상원도 공교롭게도 군인치고는 대부분의 군인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려고 하죠. 연수 같은 것을. 근데 노상원은 미국과 유럽을 가지 않고 일본을 택해갖고 연수를 갔고 상당 부분 일본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면 일본을 기점으로 노상원과 김충식이 연결이 되고 나중에 이 인연이 김충식이 최은순이나 김건희에게 노상원을 소개해주지 않았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에 도달한 거죠. 그렇다면 이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 김건희와 윤석열이 노상원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여태까지는 나온 의혹은 아마 김용현이 자신의 육사, 바로 후배고 자신의 신복이었던 노상원을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소개해줬을 거다는 설이 있었는데 그 설이 완전히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현 자체가 내란의 기획이나 주범이 아니고 그러니까 12.3 내란의 주요 당사자 군인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상원이 비화폰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김건희와 통화한 것을 롯데리아 회당 당사자들이 목격을 2차례 이상 했습니다. 우와. 네. 쭉 거슬러 올라가면 김충식을 통해서 노상원을 이 최은순과 김건희가 알았다면 내란의 최초 설계자나 기획자가 김건희라는 이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인물 관계가 복잡한데요. 그냥 그건 간단하죠. 내란을 기획하고 지시한 게 김건희냐 윤석열이냐 둘 중 하나인 거죠. 김충식을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은 양평 그 공흥리 아파트 사건이거든요. 양평 공흥리 아파트 사건은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보도를 할 때는 누가 제보를 했다고 해서 바로 보도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한다거나 진행 중인 수사 사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거나 이 상태에서 하는데 공흥리 아파트 사건은 이상하게도 윤석열 정권에서 개발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개발 부담금을 낮춰줬다. 굉장히 이렇게 단순화됐고 실제로 당시 경찰이 수사하고 당시 공무원 3명을 재판에 이제 검찰이 넘겼는데 그분들이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오게끔 수사를 한 거잖아요. 딱 그 부분에 한정하다 보니까 범죄는 여기서 저질렀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엉뚱한 곳에 그 혐의만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법정에서 당연히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김충식을 특검이 압수수색하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흥리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제 김충식의 신병을 확보해서 암살 미수 사건이랄지 아니면 노상원과의 연계성이랄지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진짜 대수롭지 않은 인물을 봤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충식이 키맨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김충식의 그 수첩의 내용이란 것 그리고 단순히 메모가 아니고 김충식이 전직 총리를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에게 자신이 만든 뭐 도자기 쟁반 접시 같은 걸 선물하고 같이 인증 사진 같은 걸 찍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양평 공흥리에 최은순이 350세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거기가 수질보전 대책구역 1급지였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김충식도 수첩에서 나오더라고요. 김건희 씨 일가는 양평군 공흥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인허가 특혜 등을 받아 100억 원대 이익을 취득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 김충식 씨 역시 이 의혹에 깊숙이 연루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김충식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저는 그냥 단순한 최은순의 내연남으로
경제 공동체 비슷하게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단계를 좀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의 모친인 최은순이 김충식을 통해서 여러 당시에 이제 유력자, 권력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같이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양평 공흥리 아파트입니다. 2011년부터 16년까지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설립했고 최 씨 가족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입니다. 아파트를 자체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지을 수 없는 곳이고 양평 공리라는 곳은 팔당댐 우리 수도권 상수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기 땅에 최은순이 본인이 소유한 땅에 대지도 아니고 임야였습니다. 야트막한 산이었기 때문에 지목을 변경해가지고 자기 땅에 아파트를 350세대 짓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마찬가지로 지지난 대선 때도 개발 부담금을 더 냈어야 되는데 덜 냈다 이 정도로만 축소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애초 양평구는 2016년 17억여 원을 부과했지만 이듬해 이의 신청으로 6억여 원으로 깎아줬다가 다시 0원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거기는 아파트가 지어질 수 없는 곳인데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최은순과 김충식이 합작해서 벌인 최초의 이권 사업이었고 그게 성공리로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자마자 취임식 하기 전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양평 고속도로에 노선이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원안에서 양서면이었던 종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수천 평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강상면으로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인수위 단계에서 서둘러서 노선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 양평 공흥리에서 분양가가 350세대 분양가가 약 800억 원 정도 됐는데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건축 원가를 굉장히 부풀려서 내면서 개발 부담금을 안 냈거든요. 개발 부담금을 높이면 자신의 이익이 줄기 때문에 개발 부담금도 안 내지만 여러 가지 세금이나 공흥리에서 벌어들인 거대한 수익을 숨겼던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서 양평군청이랑 이렇게 결탁해서 우리 사이가 도와주니까 얘기가 되네. 더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팔당에서 이렇게 양평에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무나 못하는 거고 우리는 할 수 있어. 크게 재미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노선이 이제 그 마지막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낮춰집니다. 종점이 낮춰지는데 강상면의 마지막 고속도로 끝 종점 지점이 근처에 이제 최은순 일가의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선산도 있고 많은데 양평 공흥리와 같은 시내에 있는 야트막한 야산이 강상면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아파트를 거기다 짓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강상면으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시키면 최은순 일가의 땅 서울 송파구가 고속도로로 딱 30분 만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저희가 그 고속도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공흥리 아파트 사건을 보니까 충분히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해보니까 이거 되네. 돈 맛을 진짜 좀 크게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까지 최은순이 번 돈의 단위라는 것은 몇십억 수준이었는데 이 아파트 한 건으로 제가 볼 때는 300억에서 400억 정도를 그냥 번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크게 해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선행학습이 있었고 나중에 고속도로 노선만 변경하면 우리 일가 가진 토지에서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어. 정권이 끝나도. 라는 생각을 했다고 보이죠. 강력하게 저는 의심이 되고 단순한 것 같습니다. 많은 혐의 중에서도 김건희 혐의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내란의 기획이냐 가담이냐.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암살 미수 사건의 지시 혹은 방조 아니면 가담 인지를 했느냐 이거겠죠. 지금 현직 검사들이 여러 수사 역량 약화랄지 여러 가지 더구나 피의자 인권도 나와요. 피의자 인권을 경찰이 막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런 현직 검사들이 자기들 검찰청 게시판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제 언론 상대로 말하는 그 내용에 정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보입니까? 국민들이? 여태까지 검찰이 조작 수사하고 불법 수사한 그런 모든 케이스들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사들의 논리에 수긍을 할까요? 저는 오히려 일부 검사들이 그런 정치적인 발언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검사들이 저렇게 날뛰는 걸 보니까 더 해야겠구나. 반드시 해내야겠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그분들이
고맙더라고요.